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 전셋값이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보다 오히려 더 싼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월 전국 새 아파트 입주 물량 무려 23,800가구로 조사가 됐어요. 엄청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가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은 98%가 늘었고요. 지방도 30%가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6,300가구, 경기 5,000가구, 인천 3,900가구 순으로 많은데 서울은 연내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나 강남에서도 대단지 아파트가 쏟아진다면서요. 맞아요. 이 포동포동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려진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75가구, 동작구 흑석동의 리버파크 자이 1,772가구. 여기만 하더라도 인근 전세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와, 이 아파트에서 엄청난 전세 매물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1,297가구가 전세로 나왔습니다. 세 집 중에 한 집꼴이죠. 흑석 리버파크 자이도 전체 30% 수준인 343가구가 전세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다 갭 투자 아닙니까? 갭 투자.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새 아파트 물량은 쏟아지니까 전세 물건이 계속 쌓이겠죠. 가격도 뚝뚝 떨어집니다. 10억을 웃돌던 개포자이 59제곱미터의 전세 호가 현재 6억 원까지 내려왔는데 매매가가요 18억입니다. 오호. 같은 면적의 인근의 레미안 블레스티지 여기는 전세가 7억 5천만 원인데 오히려 새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 쌉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서울은 그나마 양반이라면서요. 인천, 이 김광규 씨도 얼마 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김강규 아재가 평생 번 돈을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다 썼는데 집값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동네를 버리고 송도까지 갔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동네 사시지. 인천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서울 광서구와 더불어 빌라 전세 사기도 빈번했던 지역 아닙니까? 매달 2,054가구가 입주하는 미추홀구의 주안파크자이 전용 59제곱미터는요. 전세가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미만입니다. 길 건너 같은 면적의 30년이 된 아파트 여기는 1억 7천만 원이에요.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현재 지어진 아파트의 전셋값이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6월 3천 가구 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덕방 관계자는요, 새 아파트 전세 시세가 워낙 싸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계약이 끝나자마자 새 아파트로 옮기겠다고 해서 비상이 걸린 집주인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액 계약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비상이 걸린 집주인들이 하는 첫 번째 옵션이 바로 감액 계약입니다. 즉, 보증금을 낮추는 거죠.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집을 비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서울 강동의 84제곱미터 작년 12월 7억 원의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요. 2년 전보다 2억 5천만 원이 낮아요. 서울 송파의 같은 규모의 아파트도 이번 달 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억 원을 내주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2만 건이 넘게, 인천, 경기는 2배 이상 전세 매물이 늘었어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 감액을 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작년 1분기 4.7%였는데 4분기에는 13.1%로 급증합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자를 우리가 내줄 테니 계속 살아주세요 라고 읍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역들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세입자 대신 자기들이 은행에 이자를 내주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역월세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상 걸린 또 다른 집주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세 매물을 내놓은 지 2달이 넘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복비를 더블로 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 세입자가 귀한 상황에서 몇 배의 복비 지출이 생기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합리적이다. 놀랍죠? 어이고, 이거 묻고 더블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세입자를 받지 못해 공실이 될 가능성까지 안아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복덕방에 더블 또는 따따블로 올려주는 게 더 낫다라는 전략입니다. 집주인 A씨, 갱신 계약을 한 후에 전세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두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세입자 B씨,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물을 내놨는데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을 앞두고서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소갈이를 하고 있었대요. A씨는 그래서 10년 넘게 단골인 부동산을 찾아가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에게 임차권 등기를 걸겠다. 이틀에 한 번씩 상황을 보고하라. 전세금에 상응하는 연체 이자를 낼 준비를 해라. 계속 문자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와하. 주문이 너무 센데 이에 대해 집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예. A씨도 이것저것 알아봤겠죠. 의린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그게 대세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패닉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다리기만 하라라는 답변이 왔고 도저히 안 되겠다. 따블을 주겠다. 따따블을 주겠다라고 태세를 급 전환한 거죠.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D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따블도 안 된다. 중개업소 내가 4배로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우 세입자 구해와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4배. 놀랍죠? 복덕방 관계자는요. 최근에 역전세난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도자들이 먼저 복비를 2배, 3배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회의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몇 배의 복비 지출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인데 상호 간의 협상하에 책정된 과도한 복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면서 살짝 앞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어허. 아니, 지난해만 해도 복비가 너무 높다. 복비 제한을 걸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복비를 알아서들 올려주고 있군요. 예. 근데 정말로 이렇게 상호 간의 협의하에 책정된 과도한 복비, 법의 경계선을 넘는 건지 아닌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부동산 관계자는 일단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애청자분 중에서 전세 사는 분들 오늘 방송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서 나왔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년 남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그냥 살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서로 편하지 않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제가 후배를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흥미로운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니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자기도 주위에서 요즘 임차인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전해 듣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 어떡해요? 예,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랑 비슷하네요. 하긴 다 비슷한 시기였으니까 1년 전에 재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2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갱신 계약권 청구해서 5%만 인상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시나리오대로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니 나가라. 나가기 싫으면 2억 올리고 또 나도 전세 살고 있는데 내 집주인도 2억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나만 5% 올리면 손해 아니냐. 그러니 당신도 어쩔 수 없지만 2억 원을 올려달라 라면서 오리발을 빡 내밀더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후배는 2억 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전세 시세가 도로 2억 원이 거꾸로집니다. 그 와중에 원래 집주인이 현재 후배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새로운 사람에게 매각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오호. 계약금까지 주고 받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해당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사장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내줬기 때문이죠. 이 후배는 계약 갱신 청구권 미이행에 따른 임대차법 위반 등을 거론하면서 국토부에 고발하겠다. 시청에 가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윽박질렀대요. 더불어 중개인에게도 새로 집을 사는 그러니까 새 임대인에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음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매매 계약 후에라도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런 흑역사가 귀하가 거래하신 복덕방 사장님과 있었다라고 미리 공지했다라는 사실을 새 집주인에게도 밝히겠다라고 현재 집주인과 복덕방 사장에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잔금 계약이 틀어질 것을 우려한 현재 집주인 후배에게 전화가 왔대요. 원하는 게 뭐예요?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후배가 원한 거는 지난 1년간의 은행 이자, 그러니까 요거는 2억 원을 올림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죠. 하지만 요때는 전세 대출 이자가 3% 후반에서 4% 초반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1년간에 더 높은 금리의 이자 모두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호. 예, 요게 다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주인한테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서 갭투기 임대인들은 새로운 매매 계약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들한테는 세입자들의 안녕, 은행이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들 새로운 매매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들은 이러한 틈새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얘들도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던져야 손해를 덜 보는데 이럴 때 임차인들이 충분히
잔금 계약이나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할 때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모두가 편하겠지. 이런 생각 지금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뀔 때 주의할 점들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